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비게이터 이동열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라든지 네.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뵀어요. 아, 근데 이번에 또 책을 내셨네요. 나는 청약 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 책을 출간하셨는데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한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경매를 저도 주로 하고 있고, 용쌤이 오랜 또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뭔가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좀 되는데 오늘 열심히 인터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무비게이터라는 닉네임을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어린 친구분들이 부동산 첫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 투자를 하는 걸 좀 많이 봤어서 네. 제가 조금 이거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좀 높이는 길로 인도를 해보겠다라는 거창한 의미를 담아서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필명을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져요. 아. 그럼 25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25살 때 계속 방황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일찍 투자를 시작을 하셨네요. 그럼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본업은 어떤 거였나요? 원래 그 전에는 사실 학생이었고요. 네. 대학생이었고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음. 그게 이제 1년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또 1년 하고는 또 복학해서 대학생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를 또 봤었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일하시면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전혀 이제 한 건도 계약을 못 하다가 네. 굉장히 많은 계약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이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 관련한 거는 아예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이게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모델하우스 일을 끝나면 저녁에 이제 매일 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나 지식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 이제 조금씩 말로써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설득이 됐던 것 같고 네. 저도 판매했던 입지의 아파트가 괜찮다고 스스로 또 생각을 해서 그런 호재들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고객분들한테 조금 어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만두고 투자의 세계로 뛰어든 계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델하우스에 있으면서 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은 투자 한 번으로 이렇게 억 단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 보니까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환경 세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이 정말 좋았네요. 정말 저도 엄청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부동산 투자를 과연 몇 살 때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또 시작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처음 투자할 때 투자금 얼마 정도 졌나요? 제가 원래 처음 투자한 건 분양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금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저도 회사를 잠깐 다녔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모은 4천만 원이랑 신용대출도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투자한 경매 물건은 1억대거든요. 지방의 아파트. 네. 그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빠르게 이제 한 2, 3개월 만에 매도를 해서 네. 세금 다 떼고 한 1,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었던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경매도 독학으로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투자금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카페를 계속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어린 분이 네. 부동산 카페에 부동산 경매로 직장인 그 대기업 연봉 이상 벌었다라는 인증글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경매라는 건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게 소액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글을 새벽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다, 재밌다 해서 빠져들어서 카페에 쪽지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만나뵐 수 있겠냐고 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어떻게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는지 추천해주는 책이랑 유튜브랑 이런 거를 다 보고 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네. 그때 제 유튜브는 추천 안 하던가요, 그분이? 대표님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이제 또 립서비스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고 찾아가서 네. 또 내가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분의 장점을 내 장점으로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데 성공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투자는 어떤 투자였나요? 새로운 거를 또 찾아 헤맸는데 그게 이제 또 공장이었고요. 아하. 네, 공장을 누가 과연 투자를 하지? 누가 네. 낙찰을 받지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실사용자들이 조금 많이 입찰을 하고 네. 마진이 좀 크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공장 투자를 또 진행했었습니다. 네. 공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올 거잖아요. 네. 처음에 어느 지역에 공장을 얼마 정도로 투자해서 그건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했을 때 한 건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9억 8,90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네. 매도를 9개월 정도 뒤에 13억 9천에 세전으로 한 4억 정도 이렇게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요 공장이 낙찰 받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의 시세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운이 좋게도 한 두세 달 뒤에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공장이 또 나온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제가 딱 봐도 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거는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바로 또 이제 그 한 8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한 9개월 정도 만에 10억 중반 정도에 팔았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장 투자는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또 부비게이터님에게 자극을 받아서 네. 공장 한번 투자를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투자한다기보단 원래 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땅을 낙찰받아서 한번 공장을 지어볼게요. 너무 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 창고를 짓든 네. 공장을 짓든 해서 한번 매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약속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공장 투자를 했다가 네. 이제 또 꼬마 빌딩으로 넘어갔어요. 꼬마 빌딩으로 또 넘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공장을 하다 보니까 네. 공장도 물론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공장보다 또 이제 땅값이 좀 더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또 눈에 보이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이란 게 똑같이 땅을 깔고 있고 임대차도 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두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음. 그리고 또 뭔가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건물을 한번 가져보는 게 또 꿈이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자산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셨나요?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마 그렇죠.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냥 한 60억 60억 정도에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팔리면은 또 조금 줄어들고 왜냐면 어쨌든 순자산보다는 대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아, 정말 30대 초반에 이렇게 건물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인터뷰하면서 지금 엄청난 자극들을 네.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경매를 할 때 우리는 네. 명도를 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명도를 할 때 좀 뭐 아팠던 기억이라든지 아. 힘들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특별히 명도에서는 사실 엄청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 거기 이제 그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사 날짜를 한 3번 정도를 딜레이를 시키셨어요. 나름 그래도 좀 기다려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3번째부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고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제 집행관 분이랑 열쇠 수리공 그 다음에 제 친구 2명을 또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때가 아직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5명이서 개고를 하고 하려고 딱 들었는데 저 떨리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안에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안에 딱 문을 열자마자 네. 그냥 그분이 서 있더라고요. 혼자. 근데 짐은 또 다 빠져 있었어요. 어허. 뭐지? 이게 뭐지? 당황하다가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막 네. 되게 노력했던 네.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인 척 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쫄려도 맞아요. 안 쫄리는 척. 근데 또 처음이니까 저도 네. 이제 조금 이게 뭐지? 어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가서 친구들이 이제 밥 사주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한 10분 뒤인가 문자가 바로 오시더라고요. 이날 바로 이사 가겠습니다. 왜냐면 짐도 다 빼져 있는 거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네. 바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사비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거 이사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강제집행 계고를 했던 친구들과 그런 추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명도할 때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네. 계고장을 붙이러 갔는데 이제 법원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네. 곳은 계고장만 그냥 붙이고 오는 데가 있고 네. 또 계고를 할 때 문을 따고 안에다 붙이는 맞아요, 법원이 맞아요. 있고 네. 이건 법원마다 다른데 네.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밖에서 계속 뭐 문을 두들기고 벨을 누르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애기랑.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나오시는데 저희는 더 놀랬죠. 그래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도 되게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마무리는 잘 되기는 했었지만은 어쨌든 돌발 상황이 네.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잘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인격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네. 사실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얘기하신 대로 배려를 좀 해드리면은 네.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다투거나 뭐 이렇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사실 잘 맞아요.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네. 이걸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5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돈이 별로 없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종잣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모으셨나요?
그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면서는 네. 거기서 이제 좀 덜 쓰고 모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서 주거 비용도 지원을 해줬었고 예전에 빨간 펜이라고 해서 네. 영업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네. 이제 아주머니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이제 이뻐해 주셔가지고 반찬 같은 것도 매일 다 얻어서 먹고 어허. 밥도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주거비랑 식비가 거의 안 들어서 네. 월급이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거의 한 80-90% 이상을 매달 모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의 좀 안 전략도 쓰고. 하고 네. 카페 가서 주말에 카페 한 번 가는 거,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말고는 없었고 카페 가서도 경매 물건 검색을 거의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절약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안 쓰고 계속 모으는 방법밖에 네.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업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이렇게 계속 네. 고민하고 그런 것들 네. 또 주말에라도 또 열심히 일해서 계속 모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30대 초반인데 네. 20대 분들도 또 이 영상들을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20대 초중반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이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네. 사실은 처음에 떠오르는 건 저도 이제 부동산 경매밖에 없고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영원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직장을 구하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부업을 하든 이런 단기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고민을 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되게 전략을 좀 해서 최대한 종잣돈을 빠르게 많이 모아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지역들 위주로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85%, 9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가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2천만 원 정도만 모으면 네. 빠르게 2억 정도의 그 아파트를 사서 2천에서 3천 정도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그거를 불려 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짤 것 같습니다. 결국에 물건 사이즈가 절대 금액이 커지고 사람들이 적게 입찰하는 걸 하다 보면 한 건에 사실 진짜 그렇죠. 수억 원 네. 이상의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1년에 한 건만 잘해놔도 엄청 큰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부비게이터님은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뭐예요? 제가 지금 사실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어허. 올해 2학기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네요. 노력하시고.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국토경제학과를 해서 네. 진짜로 말 그대로 부동산 관련인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지방의 소멸이나 인구 소멸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백종원 대표님처럼 뭐 그런 충북 예산 이런 시장 살리는 네. 것처럼 상권이나 주거를 좀 살리는데 좀 도움을 주면은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성장도 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네.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네. 나아가고 계시네요. 네. 부비게이터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랜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팬심으로 오늘 좀 와서 뭔가 좀 감사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네. 지금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하. 제가 땀이 엄청 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막 긴장을 엄청 많이 하지 않는데 네. 되게 좀 오늘 감회가 새롭고 네. 기분이 좋고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책을 한번 읽고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힘내시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처음 경매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청약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나중에 또 제가 또 한번 초청해서 더 다양한 많은 어떤 노하우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장 한번 나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공부만 하는 거,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돈이 안 되는 물건 덜컥 낙찰받는 거,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혼자 하려고 해서 그래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모르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로 오세요. 카페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고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카페에서 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막막하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서 시작해보세요.